자, 이번 시간에는 강사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객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객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 객체라는 게 뭐냐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항구가 있어요. 항구. 자, 항구 가면 이제 당연히 바로 앞에 바다도 있을 테고요. 자, 항구가 이런 식으로 있죠. 그 다음에 바다가 여기 있어요. 뭐 바다에는 이제 화물선 같은 배들도 여기 이제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배도 존재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도 귤이 이제 제철이긴 하죠. 그래서 뭐 귤이 여러분들한테 한 9상자가 여러분들 손에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재배를 해가지고 농사가 잘 돼서 귤 9상자를 뭐 잘 재배를 했어요. 자, 근데 귤 9상자를 여러분들이 재배를 했는데 그 9상자를 수출을 해야 돼요. 밖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전국 각지에 있는 또는 전 세계 각각에 있는 각지에 이제 세계로 뻗어져 나가야 된다고 하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항구에 도착했는데 얘를 만약에 묶어놓는다면 이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그렇죠. 당연히 좋지 못하죠. 왜냐면 전 세계로 각각에 하나씩 보내야 되는데 묶어놓으면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묶어놓은 상태에서 한 나라로만 수출을 한대요. 여러분들 귤이나 뭐 한라봉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각지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랄까 어디로 갈까요? 그래, 싱가포르 간대요. 싱가포르에 여러분들이 이 재배한 귤이 이런 식으로 실려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엄청나게 일을 편하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 만약에 묶는 게 좋은 거 안 묶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묶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묶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안 묶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배에 실을 때 우리가 몇 번 실어야 된다? 9번 실어야 돼요. 당연히 목적지에 다다라서 몇 번 내려야 된다? 9번 내려야 되고요. 당연히 9번 내려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 해야 돼요? 트레일러에 9번 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가 중간 허브, 택배를 분리하는 그 허브에 9번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9번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까지 가는 택배 기사님이 9번 싣고 또 도착해서 9번 오르락 내리락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번거롭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묶어놓는 기술이 존재한다면 일이 몇 배로 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9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9개가 아니라 여러분들 900개, 9000개래요. 그러면 묶냐 안 묶냐는 조금 편하다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무조건 묶어버리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묶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 하나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데이터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대요. 그러면 게임 캐릭터에는 철수라는 캐릭터가 있고 짱구라는 캐릭터가 있대요. 그러면 자, 요거는 뭐 철수의 이름, 철수의 뭐 힘, 철수의 방어력, 그 다음에 뭐 철수의 갑옷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봅시다. 근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짱구의 이름, 짱구의 뭐 힘, 짱구의 방어력, 짱구의 달리기 속도 이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등등 이런 것들이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묶어놓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얘는 철수에 관련된 데이터, 얘는 짱구하고 관련된 데이터. 자, 묶는 건 분명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묶을 가치가 있는 걸 묶는 게 좋은 거지 묶을 필요가 없는 걸 굳이 묶을 필요가 없어요. 개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묶지 않는다, 데이터를 묶지 않는다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묶었을 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자바에서는 묶는 문법을 제공하는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클래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클래스를 배우는 건 아니고 뭘 배울 거냐면 배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제가 해볼게요. int 대가로 ARR new int 3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이게 바로 클래스예요.
자바에서 만들어 놓은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트가 뭐죠? 자, 인트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 이 대가로를 이제부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이제 인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는 여기 ARR이라는 변수에는 인트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트 여러 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좀 복잡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한테 제가 변수에는 값이 몇 개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죠? 그렇죠. 무조건 모든 프로의 언어 통틀어서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넣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변수 안에다가 값을 여러 개 넣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지금 여러 개 썼다 해가지고 int들이 ARR이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ARR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수니까 10, 20, 30을 넣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10과 20, 30을 ARR이라는 변수에 넣는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차선책을 쓰는 건데 어떤 식으로 쓰냐? 이거는 자바가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문법상 정해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수가 있어요. 왼쪽에. 자, 변수에 있는데 변수에 10, 20, 30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0, 20, 30이라는 데이터를 묶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폴더라는 게 있어요. 왜? 묶을 수 있는 녀석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폴더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생각해라? 객체. 그러면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숫자 3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객체 안에는 칸이 몇 개여야 돼요? 당연히 3칸이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10, 20, 30 3개를 넣으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 큰 폴더는 객체 안에 넣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객체 안에 변수 안에 객체를 넣는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왜 불가능하냐? 왜 불가능?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공간이 작아서, 즉 변수는 굉장히 공간이 조그맣고 폴더는 굉장히 크다고 해볼게요. 뭐 실제로 작고 큰 건 아니지만 그냥 설명상 그렇게 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객체를 만들 때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라는 게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됩니다. 뭐가 생성된다? 리모컨이 생성됩니다. 자, 그러면 제 손에 있는 리모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기 있는 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빔 프로젝트를 조종할 때 우리가 보통 빔 프로젝트라는 걸 조종하려면 원격 조종이에요? 아니면 직접 조종이에요? 그렇죠? 직접 조종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저 빔 프로젝트로 가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저걸 누르는 행위가 바로 직접 조종인 거죠. 근데 저는 직접 조종하지 않고 원격 조종을 해요. 왜? 제가 리모컨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객체를 만들 때 객체를 만들면서 리모컨이라는 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리모컨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객체를 조종하는 건데, 그러면 이 변수 안에 뭘 집어넣냐? 객체가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이 리모컨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리모컨을 이 변수에 집어넣는다. 즉 정확하게는 그 리모컨의 복사본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자, 일단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객체는 한 번 만들어지면 절대로 크기가 바뀌거나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객체도 결국에는 공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누군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쥐강의장이 필요하대요. 공간을 빌려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공간을 던질 수 있나요? 아니죠. 그 공간을 던질 수는 없고 그 공간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은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쥐강의장이 어디에 있고 요 주소를 알려줘, 학원 주소를 알면 그 사람이 쥐강의장을 찾아가 쥐강의장을 대여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객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크기도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 리모컨은 어때요? 가지고 다닐 수 있죠. 복사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한번 다시 우리 인텔리제로 돌아가서 지금 ARL이라고 썼던 요 변수는 일반 변수가 아니에요. 자, 일반 변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int k, int j 이런 식으로 쓴 거는 일반 변수가 맞아요. 그죠? 일반 타입 변수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일반 타입 변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int 한 다음에 대괄호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클래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걸 int 들이라고 해석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숫자 들이네? 그러면 AR라는 변수에는 숫자 들이 들어간다?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AR이라는 요 변수로는 숫자들을 조종하는 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 변수랑 이 숫자들이 뭐한다?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int k, int j라고 쓰게 되면 여기 변수에는 뭘 집어넣을 수 있죠? 정수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몇 개? 하나. 정수를 집어넣을 수 있고, int라고 썼기 때문에 정수 외의 값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규칙이자 약속이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int 들이라 썼기 때문에 ARR이라는 변수에는 숫자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면 얘는 일반 타입이 아니라 무슨 타입이냐면 바로 클래스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클래스 타입. 자, 그러면 클래스 타입이라고 쓰게 되면 이 객체가 변수 안에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체와 연결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객체와 연결된다라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자,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객체라는 거를 만들게 되면 실제 메모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라는 거는 컴퓨터 구조상 램을 말하는 거예요. 램을 말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램이 있겠죠? 뭐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런 식으로 램은 이미 메모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받아 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뭐 int k, int a, int 뭐 lbc 이런 식으로, 그러면 int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크기가 뭐 몇이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4바이트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초창기에 말씀드렸죠. 자바 처음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타입마다 뭐가 존재한다? 메모리 크기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int라는 건 4바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수에다가 우리가 int라고 하고 변수를 선언한 순간, 뭐 그 순간에 우리가 4바이트를 잡아먹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컨트롤 시프트 F10 눌러가지고 실행하게 되면 4바이트만큼 끌고 온다고요. 실제로.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근데 얘는 일반 타입이다, 일반 타입이 아니다? 일반 타입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int 클래스 해가지고 ARR이라고 선언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객체를 만들었죠. 그쵸? 객체를 지금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객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냐? 메모리상에 힙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힙. 우리가 힙하다 할 때 그런 힙 있잖아요. 실제로 그 힙이 아니에요. HIP가 아니라 HEAP입니다. 자, 그러면 힙이라는 그 공간에 객체가 실제로 만들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객체라는 게 실제로 만들어지고, 이런 변수는 실제로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또 스택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 녀석은 스택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지고, 이 객체는 힙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그 변수에 집어넣어줘야지만 그 변수를 활용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쓰고 있는 게 뭐예요? 객체라니까요. int 클래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객체를 사용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러면 얘랑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공간에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자바가 어떤 식으로 이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냐? 자, 제가 아까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 객체는 뭐가 만들어진다? 리모컨이 만들어진다 했어요. 실제로 제가 말하는 이 리모컨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객체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객체를 만드는 동시에 그 객체가 품고 있는 메모리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집에 뭐가 있어요? 집 주소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 주소 알면 그 집 주소로 찾아가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죠. 우리가 철수의 주소 알면 철수의 집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찾아갈 수 있어요. 짱구집 주소 알면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 객체는 고유의 자기만의 주소를 갖게 돼요. 메모리상의 주소라는 게 실제로 16진수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000 뭐시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주소가 있어요. 객체 고유의 주소. 그러면 제가 그 객체 고유의 주소를 리모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수에는 뭐가 들어간다? 바로 그 객체의 주소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정말로 여기에 들어가냐? 또 들어가긴 들어가는 건데 그 변수가 뭘 하냐면 이 객체가 탄생했을 때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참조를 해. 참조를 한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그거 다 내가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참조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참조 변수. 무슨 변수? 참조 변수. 그럼 뭘 참조한다? 그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객체가 품고 있는 그 주소를 참조한다 해가지고 뭐라 한다? 참조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RR이라고 우리가 선언하게 되면 그 ARR이 품고 있는 건 뭐다? 결국엔 그 객체의 주소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중에 C 언어를 C 언어 포인터라는 개념 배워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뭔 말하는지 단번에 이해가 갈 겁니다. 나중에 C 언어 배우신 분들이 배울 건데, 자, 여튼 이 객체가 생성되면 리모컨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를 변수에 넣는 그 전략을 자바가 선택을 한다. 왜? 자바는 객체 지향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 문법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거의 대부분 그 객체를 활용할 때 이 방법을 채택해서 쓰고 있어요. 이게 객체가 작동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걸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어쨌든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객체를. 그쵸? 자, 얘랑 이 변수랑 이 객체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얘는 한낱 변수에 불가능하고 진짜 객체는 힙이라는 공간에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밖에 만들어지는 이유도 뭐다? 그냥 변수 안은 쉽게 말해서 좁아서 못 읽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객체를 만드는 행위가 뭐라면 뉴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객체를 만드는 행위예요. 무조건 기억하세요. 뉴가 바로 뭐다? 객체를 만드는 행위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몇 칸짜리? 3칸짜리. 몇 칸? 3칸.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0이라 쓰면요 몇 칸? 그렇죠, 10칸인 거예요. 10칸. 10칸. 자, 근데 그 10칸짜리 객체가 만들어서 어디 들어간다? ARR에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왜 못 들어간다? 그냥 쉽게 이해하세요. 아, 객체는 커서 못 들어간다. 뭐 컴퓨터 공학적인 부분에서 커서 못 들어간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추상적으로 쉽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객체가 만들어지면 객체 내부에는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생긴다 했죠. 그 리모컨의 복사본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또 복사본이 들어가냐? 원본 자체가 여기 들어가면 얘는 자기 자신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코드를 이렇게 썼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리모컨이 몇 개인 거예요? 총 2개인 거예요. 왜 2개일까요? 객체 자기 자신 거. 그 다음에 리모컨에 변수에 넣을 객체 리모컨 복사본.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어쨌든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ARR에 0,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1, 2, 그 다음에 20, 30.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배열 객체라고 합니다. 무슨 객체? 뭐라고 한다고요? 배열 객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ARR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요 녀석이 몇 번째 칸? 0번째 칸. 자, 우리가 보통 숫자를 셀 때 1을 처음으로 세죠. 그죠? 근데 자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0을 첫 번째로 셉니다. 이해되시나요? 0을 첫 번째로 세요. 그래서 얘는 ARR의 0번째, 즉 첫 번째 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0번째 칸. 그 다음에 얘는 1번째 칸. 여기는 2번째 칸.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값이 짝짝짝 들어간다. 0번째 칸에, 1번째 칸에, 2번째 칸에. 자, 그러면 정말인지 한번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int ARR2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ARR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했죠? 객체의 리모컨에 복사본이 지금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냥 이 ARR이 자신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리모컨의 복사본인 거죠. 자, 이거는 마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int a에다가 10 줬어요. int b에다가 우리가 a 줬어요. 그럼 b에 뭐 들어가요? 그냥 단순히 10 준 거예요. 단순히 10.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그냥 ARR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그냥 ARR이 참조하고 있던 리모컨의 복사본 그냥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썼죠? 그쵸? 그러면 여기 복사본 들어있단 말이에요. 복사본. ARR에는. 그쵸? 그러면 ARR2에 그 복사본의 리모컨을 여기다가 또 넣어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썼으면 배열 객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건가요? 하나 있는 건가요? 하나 있는 거죠. 자, 왜? 제가 객체는 뭐라 했죠? 객체를 만드는 행위가 뭐라고요? New라고 했잖아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New가 객체를 만드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드상에서는 New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객체 몇 개 있다?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하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실제로 ARR2에 복사된 건 뭐다? 객체가 복사된 게 아니라 뭐가 복사된 거다? 리모컨. 즉 ARR이 품고 있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객체의 리모컨, 즉 주소를 여기다 넣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의 TV는 여전히 한 대인데 리모컨만 지금 몇 개 가진 거다? 2개 가진 거죠. 자, 그러면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출력을 해볼 거예요. 여기다가 ARR2의 1번째 0번째를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1번째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 나올까요? 10, 20, 30 나와요.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10, 20, 30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ARR의 0번째 값을 만약에 100이라고 수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ARR2 0번째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100 나와요. 보이시나요? 100 나오는 거라고, 100. 지금 저는 뭐 한 거예요? ARR2의 0번째를 고친 게 아니라 ARR 0번째를 100으로 고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이 나오는 거죠. 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ARR2의 100을 고쳤어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고치면 뭐 나올까요? 보시면 100 나와요. 왜 그렇다고요? 지금 TV가 한 대 있는데 리모컨만 몇 개 있는 거라고요? 2개 있는 거라고, 2개. 그러니까 지금 ARR2에도 마찬가지로 ARR이 바라보고 있는 객체의 주소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ARR2로도 요 해당 객체를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원격 조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TV가 한 대고 리모컨이 2대면 내가 만약에 A라는 리모컨이 있고 B라는 리모컨이 있어요. A라는 리모컨으로 채널 돌리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그럼 B라는 리모컨으로도 채널 돌리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ARR이라는 걸로 채널 조종한 거고, 그 다음에 ARR2라는 것도 채널 조종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결국에는 같은 TV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작동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실제로 얘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랑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다? 바로 배열 객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배열 객체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좀 해볼 건데, 자, 그렇다고,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New가 뭐라 했죠? 자, New가 바로 객체를 만드는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객체를 만들게 되면 객체 내부에는 리모컨, 즉 객체가 품고 있는 주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주소가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다? ARR이라는 변수에 지금 그 주소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ARR이라는 변수가 그 객체를 뭐한다? 참조하고 있는 형태다. 왜? 변수는 스택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객체는 힙이라는 공간에 실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소를 통해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철순의 집 주소 알면 철순의 집 주소 찾아가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런 분들 계세요. 지금 New가 객체를 하나 만드는 행위라 했잖아요. 그죠? 3이라 썼기 때문에 객체를 3개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3명이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를 만든 거다. 만약에 여기를 제가 3이 아니라 10이라 썼어요. 자, 10이라 썼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람 10명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조건 버스는 몇 대예요? 한 대인 거예요. 버스 10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강사님 버스 10대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객체는 무조건 하나예요. New가 바로 그 객체를 만드는 행위고 10은 그 객체의 칸수를 말하는 거예요. 칸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3이라 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몇 개예요? 0번째가 첫 번째니까 0, 1, 2죠. 그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ARR3에다가 40 넣으면 이런 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실행해보면 이런 거 뜰 거예요. array, index, out of bounds 있었어요. 자, array가 무슨 뜻이에요? 배열이에요. 배열. 그렇죠? 자, 배열의 인덱스. 뭐 인덱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각 그 배열의 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0번째 칸, 1번째 칸, 2번째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합니다. 배열의 인덱스라고 해요. 그러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뭐라는 거예요? 야, 너 경계선을 벗어났어.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금 3으로 써놨잖아요. 3. 그렇죠? 그러면 그 배열 객체가 몇 칸짜리? 3칸짜리 했잖아요. 그러면 그 3칸의 마지막 인덱스는 뭐냐면 2예요. 왜요? 우리가 0번째를 첫 번째로 쓸 때 0, 1, 2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실수하는 게 3이라 썼으니까 세 번째가 마지막 칸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마지막 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배열 객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